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데일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제가 이미 했던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발표를 준비해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입니다. 저에게 비트코인이 기업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기업들과 대화하고 경영진과 소통하며 기관 투자자 및 정치인들과 이야기하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문서를 읽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의 모든 발언을 듣고 40명의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이 청중이 이를 듣기에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친 후 여러분 중 일부를 만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단순한 관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하듯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희소하고 매력적이며 휴대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가능한 자산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생명체라면 유기적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지방은 유기세계에서 가장 희소하고 매력적이며 휴대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가능한 자산입니다. 지방이 비난받기도 했지만 지방을 생성하지 못하면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삶은 짧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회사, 가정, 정부 모두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경쟁자가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산이 필요하며 비트코인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일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세상은 아날로그 자산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금, 은, 종이화폐, 채권, 건물, 수집품, 스포츠팀, 가축, 담배 다발, 조개 껍데기, 유리구슬 등이 그 예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갖게 되었고 이 자산은 어쩌면 유일한 디지털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어떤 종류의 자산일까요? 이를 디지털 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존재하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재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재산이 있으며 비트코인은 소유할 수 있는 디지털 재산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부입니다. 아날로그 불안, 예를 들어 수백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부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도 합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 가치의 저장 수단, 계정 단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화폐에 대해 생각하면 곧바로 교환 매개체로 떠올리고 그것을 통화로 간주하며 이는 달러나 페소와 같은 통화와 비교되는 매우 정치적인 논의로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재산이나 부로 생각하면 훨씬 덜 정치적인 논의가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지방은 유기적 에너지이며 우주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는 mc제곱으로 물질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든 것 이상입니다. 한동안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발표의 목적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트코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진정한 목적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분명 개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무엇을 기여할까요? 개인들은 창의성, 명료함, 확신, 능력을 가져오며 세상에 양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입니다. 현재 수억 명의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결국 수십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교육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개인에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은 그룹, 가족,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동아리, 교회 등 여러 형태로 조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직 형태 중 하나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10억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연민, 공동체 의식, 지속성, 기쁨, 희망을 제공합니다. 가족은 개인보다 훨씬 강력한 단위입니다. 가족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조직은 투자회사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처음 15년 동안 크게 연관되지 않았던 조직 유형입니다.
투자 회사는 뮤추얼 펀드, 신탁 펀드, 상장 지수 펀드, 헤지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조직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투자 회사들은 가족과 개인을 대신해 행동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100억 달러를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재배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과거 우편 서비스에 종사했던 1800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가족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이들은 수탁자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36일간은 이러한 회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수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장 지수 펀드의 대규모 도입 초기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세계 전역의 다양한 경제를 통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레리 핑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이 되자 레리 핑크는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하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며 개인의 주권을 보호하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희망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약간 짜증을 내며 답한다면 그 사람은 비트코인의 적이 아닙니다. 단지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자 회사들만이 유일한 참여 조직은 아닙니다. 운영 회사들도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세상에는 약 3억 3천만 개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엄청난 수입니다. 이 모든 개인과 가족은 종종 기업이라는 법인체를 통해 행동합니다. 5명, 10명, 50명 혹은 5,000명이 함께 모여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기업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폰을 직접 제조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과일을 키우거나 모든 음식을 직접 생산해 운송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분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면 100만 년 전 만들어진 돌도끼 공장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역사가 등장하기 전에도 기업이 존재했으며 특화된 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절에도 식량을 키우는 사람, 사냥을 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그리고 돌도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항공사, 우리가 머문 호텔을 건설한 계약업체, 다리를 만든 업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새로운 서비스, 예를 들어 캐시앱 같은 서비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명 장치, 완전한 노드 또는 통합된 노드 기술 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다 주고 언젠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 및 라이트닝 같은 레이어 2 프로토콜을 휴대폰, 컴퓨터,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지갑과 라이트닝 지갑은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모든 것은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은 지원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대중에게 신뢰를 주며 대규모 기업이 주말 동안 4억 3,700만 건의 다운로드를 이루는 사례처럼 개인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냅니다. 큰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백악관이나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적, 정치적, 행정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확산하며 개인과 가족의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업은 악의적인 제국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비트코인의 지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환경이나 회사 내 규정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 쿡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고위 경영진들이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들은 주주, 이사회, 직원, 규제기관에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추진하고 싶어도 대중의 이해와 수요가 증가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운영 기업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훌륭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의 약속 중 하나는 당신 스스로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천 개, 아니 수십만 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들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며 경제 구조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 가족, 기업이 얻는 혜택과 유사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무엇을 할까요? 은행은 자산을 보관하고 신용을 연장하며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잡한 규제와 준수 규정을 처리합니다. 세계에는 1만 개 이상의 다른 법적 관할권과 그에 따른 규제가 존재합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제공하거나 자동차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호사, 회계사, 준법 감시인을 동원합니다. 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길거리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흔히 사채업자라 부릅니다. 사채 이자율은 연 70%에 이를 수 있지만 은행은 7%의 이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은행의 서비스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이 대출해줄 때 발생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개인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은 대출, 자산 이동, 그리고 매일 수백만 건의 자산 결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돈이 있는 곳은 은행이다 라는 말이 있듯 은행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들도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축구팀, 클럽, 정원 동호회, 애완동물협회, 말협회, 올림픽 등 모든 형태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약 6%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들은 교육, 권한 부여,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도 가며 어디서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참여를 촉진하고 약자, 젊은이, 노인, 가난한 사람들 등 모두를 위해 활동합니다. 이들은 전쟁 지역과 같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 적십자 같은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옹호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확산합니다. 이들의 활동이 우리에게 우호적일 때 매우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으로 하버드, 예일 같은 대학의 기금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도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이들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금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비영리 단체가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37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정부로 끝맺고 싶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정부가 비트코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국방, 수도, 하수처리, 교육, 의료, 보험, 연금, 사회보장제도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제공합니다. 이는 젊은이, 노인, 고아 등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통, 항만 운영 등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데이라에 있으며 여기 있는 이유는 마데이라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고 채굴업체를 지원하며 이들을 방어할 것입니다. 100개국이 모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세상이 온다면 한 나라의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대한 공격은 다른 나라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옹호자가 될 것이며 정부 또한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며 모두 비트코인에 기여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단순히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체든, 미워하는 단체든, 친구든, 적이든, 좋아하는 회사든, 싫어하는 회사든, 여러분의 축구팀이든, 경쟁팀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은 문명에서 독성을 제거하는 여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독성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오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이유도 음식에서 독성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에서 독성 병원체를 제거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피에서 독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살균, 물 끓이기, 음식 조리 모두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독성이 있는 화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돈은 모든 정부, 기업, 단체, 가족, 개인의 경제적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화폐가 독성이 있다면 이는 성과를 저하시킵니다. 독성 화폐를 재무부에 보관하면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1900년에는 평균 수명이 50세였지만
1950년에는 70세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독성 병원체를 극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독성으로부터 벗어나 이루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필요하며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보관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배 증가할 것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가 비트코인의 1%를 매입하면 이는 ETF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100배 이상의 이익을 줍니다. 이는 ETF를 통해 4천억 달러의 혜택이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며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폭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적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정하고 평화적인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총알이나 물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즐거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까요?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식이 주는 자유로움을 떠올려 보세요.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항을 지나면서 식사 때문에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큰 해방감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동과 기회를 열어주며 경제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안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 덕분입니다.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이전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비트코인을 발견한 후에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비트코인은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의 기반이 됩니다. 가족의 비극 중 하나는 독성 화폐와 결함 있는 자산에 의존해 가족을 운영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비극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은 조상이 이민 와서 농장을 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장을 이어받아 경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그 농장을 유지할 수 없어서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농장이 결함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는 농장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100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지역에 시장이 생기고 시장이 재정 지출을 늘리며 세금을 계속 올린다면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그 사람들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땅을 몰수하거나 땅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농장을 압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결함 있는 자산과 독성 화폐를 기반으로 가족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1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28세에 죽었고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설탕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로 인해 이가 썩었으며 폐렴에 걸려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처가 나면 감염으로 사망했고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고 설사나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독성과의 싸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과정이었습니다. 기술의 약속은 독성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독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과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은 피 속에서 병원균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독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가족들도 독성이 있는 경제 전략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족들에게 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을 전환하거나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거나 부를 축적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에 제가 앞으로 100년 동안 가족의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월스트리트에 모든 돈을 맡기고 훌륭한 자산 운용사를 고용하겠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뒤 제가 고용한 사람의 손자가 돈을 관리하며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로큰펠러 같은 몇몇 부유한 가족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모은 지 100년이 지나면 그 돈은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족들에게 먼 미래의 손자손녀를 위해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투자회사는 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할까요? 그 이유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6억 달러가 블랙록에 유입되었고 한 달 만에 10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살펴보면 이들이 다른 상품을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 ETF를 추월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 ETF마저도 추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세상은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뱅가드 같은 투자 회사들도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자본을 유치할 수 없으며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S&P 500, 금, 채권을 능가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조차 결국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돈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결국 투자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금 ETF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흥미롭거나 관련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합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행기를 만들고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며 새로운 스마트폰을 제공할 때 우리는 이들을 리더로 인식합니다. 반면 나는 뒤처지고 싶다는 CEO는 없습니다. 운영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운영회사의 대다수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는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와 경쟁하던 100개의 회사 중 99개가 실패했습니다. 기업의 99%가 실패하는 것은 자본을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같은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형태로 자본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부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부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는 5억 달러의 자본이 있어서 앞으로 10년간 수익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회사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모든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10억 달러의 부채를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채를 지는 순간 분기마다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단 0.1%의 손실이 발생해도 채권자들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본을 보유하면 여러분은 단식을 1년 동안 이어가도 생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단 한 끼를 놓쳐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운영 기업들은 자본을 보유하지 않고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이 자본을 보유하고 제품을 개선하며 매출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뛰어난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운영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매년 8% 이상의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매년 10% 이상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독점적인 디지털 기업이나 생산 비용이 거의 없고 독점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업은 10,000개 중 하나, 상장 기업 중에서도 1000개 중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업들에게도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들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CEO에게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회사가 10년 뒤 파산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기업이 앞으로 100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은 많지 않지만 100년 이상 지속된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회사를 설립할 때 12년이나 25년 뒤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에 얽매여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은 자본을 유치하고 유지하려고 하며 위험을 줄이려 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10만 개의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중단될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채택한 은행은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안티프레질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은행에게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며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은행은 수십억 명의 고객과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 모두 은행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은행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들도 비트코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금을 모으고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더 큰 기금을 조성하려 합니다. 기존의 기금들은 매년 약 4%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 연간 4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자선단체, 학교 등 어느 비영리 단체도 우리 기금이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들이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반감기를 가지지 않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기존의 화폐나 자산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비영리 단체의 활동 방향을 시공간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어떤 자선 활동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자선 단체와 비영리 조직은 비트코인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비트코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해 21세기에 번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자국의 통화를 강화하며 주권을 보호하고 경제를 개선하며 세계 공동체에 합류하고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이런 목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한 자금을 제공받는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답할 것입니다. 반대로 5년 안에 모든 자금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비트코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영감, 능력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객, 직원, 상사, 투자자, 부모회에서 만나는 부모들, 자녀의 선생님, 병원의 의사, 여러분의 치과의사 등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물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를 종종 오렌지 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튤립 거품, 유령, 신기루, 피라미드 사기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들이 미국 해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에서 회의 단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이를 금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금지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이 금지될 계획이었다면 정부가 3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뒤 공개 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규제기관들의 관할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에서 회의, 그리고 거래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는 비트코인을 사보긴 하겠지만 오를 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만 보고 행동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투자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훌륭한 기술로 보고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믿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왜 믿지 않는가? 라는 논리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투자자에서 다음 단계는 경제적 자립과 연결됩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잭 도시가 이 개념을 제 머릿속에 심어주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개인에게 자율권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시작해 회의, 거래, 투자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던 저조차도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세상의 문제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0%에 수렴하고 달러가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저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자료를 읽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단순한 거래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이 커뮤니티 덕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팟캐스터, 작가, 교육자들이 함께 저를 비트코인 옹호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다른 어떤 투자자 모임과도 다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투자자 회의에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특별한 모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독특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오렌지 필링이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비트코인에 처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단순히 관찰자에서 시작합니다.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관찰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이후 참여자로 변화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신의 재산 중 4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다른 모든 투자보다 비트코인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비트코인의 옹호자가 됩니다. 옹호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 자선단체, 교회, 정부, 친구, 가족 등 모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알리고 이를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부정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옹호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차 투자자가 되고 나아가 비트코인을 전파하는 옹호자로 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러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비트코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발생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강력해집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것은 그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류 문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의학, 정치, 교육 등 다른 분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에너지, 재산의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가족, 기업, 정부, 모든 사회 운동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을 도입하면 사람들은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자유를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자산을 넘어 인류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개인과 조직, 정부가 자신들의 최선의 삶을 살고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에너지를 디지털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와 자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열정, 그리고 영향력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